예. 그러면 되게 좋아요, 그렇죠? 예. 감독님들 먼저 관객 여러분들께 인사 나누고 그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 감독님부터 할까요? 네, 제 첫 번째 일단 알 수 없는 것을 만드는 김지영입니다. 저는 팀워크를 만드는 홍소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해운대 소년 출연 이정호입니다. 먼저 감사합니다. 네, 춘정의 유미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상영 시작 전에 말씀드렸었잖아요. 이 섹션의 제목이 베스트 노미네이트. 그래서 뭐 국내 해외 영화제들도 많이 가고 그리고 영화제들에서 상도 많이 받은 영화들을 모은 섹션인데요. 제가 대충 좀 적어봤습니다. 어떤 상들을 받으셨는지. 김정 감독님, 닿을 수 없는 곳. 서울국제가족영화제 GS 칼텍스상. 기억나시죠? 예. 한불영화제 젊은 관객 심사위원상, 부산국제영화제 와이드앵글 선제상. 이렇게 상 받은 것만 이 정도고, 예. 상영은 굉장히 많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감독님은 안 오셨지만 그 유민영 감독의 초대 베니스 영화제에서 최고 단편상 받았었고요. 그리고 팀워크의 홍소영 감독님, 북미 쪽에 아주 강하세요. 마이애미 단편영화제 베스트 내러티브상, 엔젤러스 학생영화제 디렉터스 초이스상, 다 한글로 써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달라스 아시안 영화제 베스트 내러티브상, 예, 로스앤젤레스 아시안 퍼시픽 영화제 골든 릴 어워드상, 되게 많이 받으셨어요. 이정훈 감독님의 해운대 소녀는 굵직하게 받으셨어요. 예, 서울독립영화제 대상, 예, 상금이 크죠. 예. 그리고 이미랑 감독님의 춘정 대구단편영화제 대상, 부산국제단편영화제 관객상, 심사위원상, 심사위원 특별언급상 이렇게 받으셨고, 예, 춘정도 GS 칼텍스를 받았네요. 국제여성영화제 GS 칼텍스 최우수상, 예, 이 정도 받으셨습니다. 예, 박수 한번 드릴게요. 예. 그러면 그 질문 있으시면요, 이렇게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그 마이크랑 커피 같이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겠습니다. 커피 진짜 드려요. 예. 바로 먼저, 예. 감독님 따로 얘기 안 듣고 시작하셔도 되겠어요? 하다 가셨잖아요. 아니요. 예. 여기 마이크 어디 있나? 예. 네, 감사합니다. 어쩐지 그 노미네이트된 작품들이라서 전부 다 하나같이 소중한 작품이었어요. 첫 번째 하신 분이 닿을 수 없는 곳 작가님이시죠? 근데 굉장히 그 교통수단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뭐 지하철이라든지 여러 가지 쓰셨는데, 제가 궁금했던 건 그 오토바이 씬이 나오잖아요. 주유소에 이렇게 애기 데리고 그 일하러 가기 전에. 근데 그거를 이렇게 오토바이가 쭉 달릴 때 앞에서도 찍고 뒤에서도 찍고 막 여러 번 찍으시는데 소리는 일정해요. 싱크를 어떻게 맞추신 건지 좀 궁금했고요. 다른 교통수단도 물론 이제 현장 소리 다 녹음을 하셨는데 그거 하나 궁금했고, 맨 끝에 그 왜 뭐죠? 그 뭐라 그러나 저기 고시원? 고시원의 그 부감으로 위해서 이렇게 찍으신 거, 그게 세트인지 아니면 정말 고시원인지, 고시원이면 그런 게 좀 힘들 것 같아요. 그 부감신 하나 여쭤보고 싶고, 다른 감독님 건 나중에 물어봐도 되죠? 예, 그렇게. 네. 예. 처음 질문부터 너무 좀 과하게 전문적이지 않은가 이런 느낌이 드는데, 예. 다소. 예. 지금까지는 앞이나 뒤컷에 맞물려서 그냥 쭉 이었을 거고요. 예, 제가 직접 하진 않았지만, 그리고 부감은 고시원 세트고 처음에 나왔던 거는 고시원 복도고 실제 고시원 복도고, 뒤에 안에는 세트입니다. 부감은 어떻게 찍으신 거예요? 네, 크레인. 하나 예, 그 안에서도. 예. 대단하시네요. 예, 고맙습니다. 다른 분들한테 질문 있으시면. 예, 마지막에 그 예. 춘정 하나 그럴까요? 여쭤보고 싶어요. 춘정에 나오는 게 그 저기 주인공 그분이 정말 배우신가요? 네, 그 연희단 거리패라고 네. 네, 연극계에서는 잘 알려진 거리패 네, 그 대표님이시고요. 김소희라는 연극 배우님이시고, 네, 연극계에서는 워낙 잘 알려진 여배우. 전혀 그러니까 중국하고 관계 없으신 분들이죠? 아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이크 예. 또 질문 좀 들어주시고요. 이미란 감독님은 그 전문인 것 같아요. 중국 쪽 캐릭터든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나라의 캐릭터인데 알고 보면 다 우리나라 사람들 뭐 이런 예, 탁월한 재주가 있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왜 이러세요? 예. 옛날에 베트남 처녀와 결혼하세요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다들 깜빡 속았어요. 진짜 베트남 처녀인 줄 알고. 근데 알고 봤더니 한국인 처녀였고, 예. 그런 경우가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질문 또 있으신가요? 커피 받으셨죠? 네, 어떠셨어요? 전에도 한번 받았어요. 전에도 한번 받으셨다고. 예. 제가 좀 질문을 할까요? 예. 그 이종원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되게 영화가 짧잖아요. 네. 짧고 뭐 이렇게 컷수도 많지 않고 좀 임팩트 있게 가는데 그래서 더 눈에 띄는 것 같아요. 그 마지막 장면이 카메라가 이렇게 살짝 하면서 위로 쭉 올라가면서 건물 해운대 그 초고층 그 아파트잖아. 네. 초고층 아파트들 쫙 비치면서 끝내는데 뭐 그 장면에 감독님이 담고 싶었던 의도랄까요? 이런 걸 좀 감독님께 직접 한번 듣고 싶었습니다. 이 해운대 소녀 영화를 처음 기획하게 된 계기가 되게 오랜만에 이제 해운대를 갔는데 뭐가 되게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저기 그 중에서 제일 대표되는 어떤 그 고층 아파트들이었고 그 이미지가 저한테는 뭔가 좀 되게 강했어요. 불과 한 4년, 5년 전과는 너무 다른 풍경이고 그게 되게 자연스러운 느낌보다는 어딘가 어색하고 불편한 느낌. 그래서 영화의 그런 느낌을 좀 담고 싶어서 시작한 이야기였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티업을 한 거는 좀 카메라가 좀 객관성에서 벗어나서 주관적으로 좀 무언가를 보여주려고 그렇게 예. 그 뭔가가 궁금했었는데 굉장히 어렵게 대답을 해주셔가지고 다시 못 묻겠네요. 무슨 말씀인지 다 알아들으셨죠 여기 계신 분들은? 그쵸? 예, 꼭막 끄덕끄덕이셨어요. 예,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제. 예. 예, 또 다른 분 질문. 예, 고개 끄덕이시네요. 네, 5작품 되게 다 잘 봤고요. 저는 팀워크 홍세현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음악이 되게 좀 되게 특색 있고 되게 좋았던 것 같은데 음악 작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셨는지 궁금하고 어떤 좀 의도를 가지고 하셨는지 음악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음악은 제가 처음에 사실 이게 좀 춤을 추는 탱고적인 느낌이고 싶다. 둘이 마지막 춤의 느낌. 그래서 제가 탱고를 읽겠고요. 거기서 그 악기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달그락 소리가 있잖아요. 장구 소리 같은 거. 그래서 그 악기 이름이 사실 있어요.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그거를 사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사실은 이게 조금 진부한 어떤 제 기억 속의 이야기 옛날 이야기라는 거를 좀 갖고 싶어서 좀 춤을 추고 좀 옛날적인 어떤 우리나라 가락 같은 것을 좀 갖고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 해운대 소녀랑 춘정은 한 1년 해운대 소녀 한 1년 정도 됐죠 완성한 지. 네, 1년 좀 넘었어요. 예. 그 춘정은 지금 막 이렇게 영화제 상영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 두 분은 조금 됐잖아요. 그 김정은 감독님 아까 저 밖에서 잠깐 뵀는데 제 기억이 잘 날란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는데 예 기억을 잘 살려서 그 악기 이름도 벌써 까먹었어요. 그 악기 이름을 제가 예전에도 한번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서 그때 물어봤었는데 제가 또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래 모르고 있는 건 아니죠? 아니 얘기를 들었어요. 예, 까먹은 걸로 네. 까먹은 걸로 정리를 그 하고. 탱고에 쓰이는 악기라고 들었거든요. 예, 그렇게까지는 궁금하지 않고요. 이름이 궁금한데 모르시네요. 예, 다른 분 또 질문 있으신가요? 예, 좀 아까 질문하신 거랑 좀 연결되는 질문이긴 한데 그 춘정의 이미란 감독님께 그
다들 이렇게 찾아보면 나오는데 그 춘정의 감독님이 쓰는 게 이제 뭐 시놉시스라든가 연출이도 이런 걸 쓰잖아요. 그럼 시놉시스에 그 뭐죠? 꽃마다 색깔이 있듯이 뭐 사람도 색깔이 있죠. 이 대사가 나오잖아요. 그거를 써놓으셨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영화 보면서 그 춘정 씨 대사 중에 제일 인상 깊은 거는 그 봉고차 안에서 막 남의 나라 와가지고 뭐 해도 될까 말까인데 지금 이런 일이나 하고 있고 막 이렇게 윽박지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뭐 그러려고 남의 나라 땅이라고 생각하고 왔겠어요. 뭐 살려고 정부 치고 이러는 일도 하고 이러는 거죠. 이러는데 그 대사가 좀 굉장히 좀 이렇게 와닿았어요. 이게 영화 전체적인 뭐 느낌이랄까 그런 걸 이렇게 딱 보여주는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뭐 이런 아무것도 아닌 뭐 그냥 신문 사회면 짧은 기사로만 만나고 뭐 이랬었는데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든가 이런 걸 보여준 것 같았는데 그 대사에 대한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실제로 뭐 어디서 들으신 건지 따라한 건지 직접 이렇게 의도를 갖고 쓰신 건지. 저거 찍을 땐 취재를 조금 다녔고요. 그 아줌마들 모이는 자리에서는 항상 녹음기를 켜뒀었고, 그래서 그 단어를 그대로 제가 그 옮겨질 수 있는 단어는 많지 않고, 그러니까 그 아줌마들의 어떤 단어와 제가 이 상황에 맞게끔 단어를 조합해서 대사를 만들 때 최대한 너무 직접적이지 않고 은유적으로 말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대사들 다 그렇게 해서 뭐 사람도 저보다 꽃같이 색깔이 있잖아요. 뭐 이런 말들은 약간 은유하면서 다른 아줌마들까지 포함할 수 있는 말을 제가 만든 거고요. 그 춘정의 마지막 대사는 약간 뭐 어쩔 수 없이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라면 어떤 캐릭터의 자기의 모습을 반추하게 되는데 그 제가 이렇게 해마다 자리를 옮겨 다니면서 인사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역마살이 있는데 그때마다 정을 붙이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역마살. 맨 뒤에 뛰십시오. 저 마이크 지금 들고 다니시는 분은요, 그 인디스토리 스텝입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끝나려고 하셔서 왔는데. 죄송합니다. 사실 질문이 굉장히 첫 번째 영화는 되게 슬펐고 막 질문을 되게 많이 하고 싶은데 사실 맨 마지막 그 감독 저 영화 춘정 영화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그 옥상 장면에서 그 나비를 국에서 이렇게 떠가지고 떨어뜨리잖아요. 그 연출을 의도하고 그 이제 편지를 집잖아요. 그 다음에 갑자기 이제 노예로 이걸 해요. 배우가 워낙 뛰어나서 그런지 이제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그 씬이요. 처음부터 그 의도를 그 노예를 이렇게 하려고 하신 건지 그거에 대해 연출 의도를 좀 더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분명히 어떤 그 나방씨에서 느끼신 부분이 있으셔서 그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뭘 느끼셨는지 나한테 잠깐만 얘기해 주실 수.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오지 않을까. 좀더 희망적으로 떨어진다고. 네, 다 들리셨죠? 네. 예, 다시 올라올 줄 알았는데 그냥 떨어지더라는. 네, 저도 이제 춘정이 개를 살리고 싶어서 떨어뜨렸는데 이제 젖은 나의 개를 입김으로 불러서 말려주고 살리려고 떨어졌는데 결국은 이제 젖은 날개가 다 마르지 못해서 이제 떨어져서 죽는 건데 그 약간 춘정의 정서를 대변할 수 있는 컷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영화가 춘정이 항상 출연하지만 춘정이 어떤 속내를 발언하는 컷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항상 약간 정신나처럼 여자처럼 웃기만 해서 근데 어떻게든 이 여자의 마음을 한켠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나귀가 젖은 나비처럼 보이지만 나방이고요. 그 편지 같은 경우에는 그 마지막 장면 보시면 겨우 춘정이 문맹이었잖아요. 근데 편지를 읽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근데 춘정이 워낙 센스 있는 여자잖아요. 그 립스틱도 지장을 찍고 그래서 그 센스를 발휘해서 자신이 평소 듣던 그 라디오를 듣던 노래를 부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씩 춘정을 내보이게끔
하는 컷들을 연출하는 게 제 연출 유도였어요. 저 춘정을 되게 여러 번 봤는데요. 볼 때마다 깜짝 놀라는 게 앞장면은 또 제가 못 봤었나 봐요. 계속 이게 길 찾아가는 거 있잖아요. 이 오락기 버튼처럼 생긴 거. 그거 오늘 처음 봤습니다. 오늘 본 게 4번째인가 그런데. 네, 그게 제가 연출을 못해서 따로 찍었어야 되는데 보시면 그게 글자가 아니라 하나의 기호예요. 그러니까 표지판의 기호를 제가 그래서 길을 문맹이신 분들은 길로써 적어놓는 게 아니라 자기 나름의 기호를 적어놓은 다음에 길을 찾아가시거든요. 그렇죠. 화살표랑 뭐 이런 거 이렇게 적혀있던 메모지 장면이 있었습니다. 여기 모자 쓰신 분? 춘정의 임일환 감독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좀 그런 거에 대해 신경을 쓰는 스타일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조선족인 거죠 컨셉이. 그러니까 조선족이 한글 모르는 게 그렇게 흠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문맹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저기 설정에서 심지어 자기 그 중국어조차도 문제를 모르는, 뭐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런 설정이었는지, 저는 저기서 약간 리얼리티가 약간 안 받아들여졌거든요. 그 마지막 경험을 보고. 자꾸 저한테 질문이 다 제 지인이셔서 이 질문 끝나면 춘정은 질문 제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원래 한쪽 분들은 한국어가 되게 자유로우세요. 근데 의외로 조선족 분들은 말씀하시는 건 한국말이 편하신데 막상 필기를 하라고 하시면 어려우신 분들이 더러 계세요. 그래서 문맥까지는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단어를 쓰시는 게 불편하시거나 책을 읽는 게 불편하신 분들이 더러 계시고, 제가 알기로는 문맥률도 조금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춘정이라는 캐릭터를 만들 때 보면은 되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리얼리티적으로 받아들이기 쉬운 면이 있는 사람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옷차림이라든지 예쁘게 웃는다는 건지, 저는 춘정을 약간 과한, 그러니까 리얼리티로부터 약간 거리가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좀 더 리얼리티적인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맥이라는 것도 이 영화에서 많이 드러나지 않게끔 하는 게 제 연출 의도였는데, 관객분이 그렇게 느끼셨다면 제 연출 의도가 실패한 것 같습니다. 지금 자아까지 갔습니다. 문맹이라고 표현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어릴 때부터 이렇게 써온 게 아니니까 한글 모르는 게 문맹은 아니잖아요. 제가 한글을 모르면 문맹이지만. 그렇죠. 실패. 다른 분도. 해운대 소녀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요. 되게 짧은 시간에 임팩트 강한 이렇게 느낌을 주셨는데, 저 또한 궁금한 게 가족의 일상적인 장면이랑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아파트 배경으로 끝난 그거랑 그 두 개의 연결점이랄까요? 어떤 감정을 관객들한테 느끼게 해주고 싶으셔서 그렇게 마무리를 지으신 건지 되게 궁금합니다. 아까 대답해 주신 거에서 조금 더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논리적인 연결성은 없는 것 같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저는 저 가족들의 풍경을 조금은 부정적으로 바라본 입장인데, 뭔가 그 아파트가 제가 느꼈을 때 어떤 지금의 해운대의 어떤 상징, 뭔가 발전과 뭔가 계속 개발하려는 의지가 넘쳐나는 곳의 어떤 상징이라면, 그 가족들의 어떤 행태는 저는 뭔가 건설되고 있는 것의 공해 같은 어떤 무언가 발전되면서 훼손되고 있는 어떤 되게 소소한 것, 어떤 소녀의 어떤 마음 같은 그런 생각으로 연결성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소녀
가족이 되게 어이없잖아요. 예, 그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 저희 그 장면 볼 때마다 웃긴데 그 우리나라 아이들끼리 같은 언어를 쓰는 우리나라 아이들끼리 놀이터나 이런 데서 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동네 애들끼리도 처음 보면서 너 몇 살이니 잘 안 하잖아요. 예, 놀다가 좀 친해지면은 뭐 이렇게 대뜸 가가지고 자국어도 아니고 다른 나라의 말로 너 몇 살이니 뭐 이렇게 하는 대화하는 게 굉장히 웃긴 장면인데 그만큼 그 굉장히 쓸모없는 짓들로 보였어요. 그 엄마 아빠가 딸에게 막 강요하고 이 결국에는 나중에 드러나는 그냥 외국인한테 말 한마디 건네보는 이건데 굉장히 무의미한 짓인데 마지막에 그 해운대 아파트랑 또 연결이 되면서 감독님 대답을 해주셔서 굉장히 과한 막 이런 거랑 좀 이렇게 어떻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죠. 네, 근데 저는 그 무의미한 짓이랑 그 뭐 이렇게 뭐 굳이 표현하자면 재개발 뭐 이런 열풍 그런 과한 거랑 좀 이렇게 맥락이 맞닿아 있지 않은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좀 똑똑해 보였나요 제가? 네, 고맙습니다. 그 커피 5봉지 준비돼 있죠? 예, 다 돌았죠? 예, 아이고 이제 질문이 안 나오겠네요. 예.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커피는 못 받으시지만, 예. 혹시 압니까? 또 남은 또 커피가 있어가지고. 하나 더 하면 안 돼요? 괜찮습니다. 예. 3초만 기다려보고요. 예, 맨 앞에 마이크. 아, 죄송해요. 왔다 갔다 하고 예, 아까 팀워크도 질문하고 싶었는데 너무 세게 하고 미안해서 안 했거든요. 팀워크에 김지영 씨를 캐스팅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굉장히 대단하신 게 그 운동의 장면을 단편 영화로서 그렇게 막 동원을 해서 찍기 힘들 것 같은데 우연히 어떻게 하는 데를 알아서 운동회를 하신 건지 아니면 그 많은 그런 멀티로 나오시는 분들 다 어떻게 섭외해서 하신 건지 그거 굉장히 궁금했고요. 그런 정도로 만약에 김지영 씨를 지인이 아니고 캐스팅하면 단편 영화 제작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좀 궁금했어요. 예, 예. 캐스팅을 제대로 했을 경우에. 네. 예. 제가 사실 이게 제가 뉴욕대학교 졸업하면서 학생 영화 졸업 영화로 하게 됐는데 제가 김지영 선생님을 직접 모르고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그냥 그 KBS의 드라마 하는 곳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경비 아저씨한테 이렇게 바카스도 드리고 제가 한 번만 가서 만나보겠다 해서 제가 시나리오를 보여드렸는데 자기가 30년 전이었으면 이렇게 학생 작품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절대 못 해주시겠다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한 6시간 동안 그 옆에서 앉아서 그러면 읽어드렸어요. 다른 배우분들이 선생님 뭔지 모르지만 한 번만 더 들어봐 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조금 6시간 정도 얘기를 하고 그럼 제가 편지를 쓰고 사실 제가 이제 할머니 제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할머니와 손녀에 대한 이야기가 왜 필요하고 저한테 사실 그러니까 배우분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이 배우가 아닌 다음에 제가 캐스팅을 할 수 있는 자신이 좀 없고 그리고 좀 뛰어야 되고 하는 장면들 때문에 선생님이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큰 이유는 사실 저희 친할머니랑 굉장히 닮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쓰면서는 김지영 선생님을 하고 싶다 하는 것 때문에 제가 그냥 가서 무턱대고 근데 선생님이 하루 정도 편지를 읽어보시고 그렇다면 딱 이틀만 촬영을 임하겠다. 그래서 이틀 동안 8시간이라는 제한을 갖고 조금은 힘들게 촬영을 했지만 선생님께서 또 뛰다가 사실은 넘어지시기도 하셨는데도 마지막에도 어쨌든 8시간 아니지만 선생님 훌륭하게 잘 해주셨고요. 저 학생들 같은 경우는 30명을 캐스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운동의 마지막 장면은 저희가 사분할을 해서 학생들을 이렇게 세우고 다시 이쪽으로 세우고 그래서 4개를 찍어서 붙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30명이지만 굉장히 많아 보이는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 혹시 마지막에 임종하는 네. 그 큰 컸을 때 장면 본인 아니시죠? 닮은 것 같아요. 그 배우분 굉장히 기분 나쁘실 텐데요. 네, 지금은 아닙니다. 예, 그 8시간 안에 이틀 안에 촬영을 다 할머니 촬영 분량을 네. 끝내야 된다는 게 더 어려운 미션이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웠죠. 예. 굉장히 아쉬움은 있었지만 예. 그래도 선생님이 마이크 대고 얘기하세요. 네, 굉장히 아쉬움이 있었지만 근데 사실 제가 넘어지고 나서 선생님이 많이 다치셨거든요. 근데 뛰다가 넘어지셨으니까 사실 처음은 선생님 그러면 뛰는 거는 많이 안 찍고 좀 이렇게 몇 번만 뛰시면 될 것 같아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막상 촬영하다 보니까 암만 올려도 뛰지 않으시면은 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굉장히 많이 뛰셨어요.
그리고 넘어지셨는데 피가 나고 비상약도 구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해는 지고 이제는 못 찍는구나. 선생님이 그래도 가겠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해주시는 바람에 사실 배우 선생님한테 제가 크게 많이 배운 네. 경험이 그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었는데 30명 학생 30명으로 그 많아 보이는 장면 이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옛날에 전윤성 씨가 100명으로 삼국지 찍는 법 이래가지고 맨 앞줄에 100명 세우고 앞에서 찍고 옆으로 이렇게 100명 세워서 이렇게 찍고 100 곱하기 100 해서 1만 대군을 찍을 수 있다고 제작비만 모아오라고 막 웃으세요 웃기면. 예.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예. 다른 분 질문.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거를 좀 여쭤볼게요. 김재원 감독님한테 좀 궁금한데 그 이제 뭐 이렇게 영화 후반까지 이렇게 감정의 몰입이 잘 이렇게 잘 되거든요. 근데 그 이게 뭐 어떻게 보면 해피엔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니라 해피엔딩이죠. 예. 예. 근데 주인공으로 보면 군대 가야 되니까 예, 안 해피할 수도 있는데 이게 궁금한 게 아니고 그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도 이제 아들이랑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는 거고 그리고 그 오랜만에 만나는 만큼 이제 가족이랑 떨어져 있었고 그 가족이랑 떨어진 이유도 뭐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아들의 얘기로 봤을 때는 이 현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 회피한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 상황이 이제 자기가 도망갈 때랑 크게 달라진 게 없고 이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쉽게 아들과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랄까? 그리고 엄마나 아들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아버지를 다시 같이 한 집도 아니고 사실은 한 집이라서 이제 다른 방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좁은 방에 같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받아들인 그 영화 설정상의 그 엄마의 마음이랄까 아들의 마음이랄까 아빠의 마음 이런 거는 좀 어떻게 감독님 염두에 두고 그 장면을 하신 건지. 그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면 안 되죠. 네, 안 돼요. 제 질문이 길었기 때문에. 네. 질문이 그랬으니까 짧게 대답하자면 아버지는 이제 환자니까 당연히 자신의 어떤 자존심이나 이런 것보다는 몸이 아픈 상황에서 어떤 하고 싶은 욕구가 강했을 것 같고요. 어머니의 심정, 어머니도 아픈 환자잖아요. 뭐 동병상련의 점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지금 가족 일개 구성원들 그 각자의 어떤 그런 심정들이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라면 아까 그 해운대 소녀 그 질문 받을 때 굉장히 저런 질문 받으면 난감하겠다 싶었는데 그 노래 보면 그 도가도 비상으로 용감이라고 잠깐만요. 뭐요? 예, 아실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하시고 예, 그 뭐죠 그 노래 첫 책이 아니고 그 도를 도라고 하면 이미 도가 아니고 예, 그 제가 얘기를 그걸 뭐라고 얘기하게 되면 더 이상 이제 제 의미가 그 보신 것과 좀 다르지 않을까 또 그게 또 더 의미가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잘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요. 그 무슨 책이라고요? 노자예요. 노자. 네, 읽어봐야 되겠네요. 이거 질문한 사람을 완전히 한 방에 보내버리는 대답이네요. 첫 장밖에 안 봤습니다. 첫 장, 예, 첫 장 검색하면 나오죠. 예. 예, 외워둬야 되겠어요. 예.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질문 나오거나 감독님 지금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사실 이 2009년 영화죠. 네, 5년 됐어요. 예, 이게 정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영화다 하더라도 관객으로 정말 좋아해도 기억이 날까 말까인데. 정말 고등학교 때 그 초등학교 졸업 앨범 보는 느낌이고요. 네. 정말 부끄럽고 저거 누가 만들어서 이렇게 못 만들었나 싶고 지금 예 지금 저의 상태도 지금 약간 그런 기분입니다. 예, 이해는 되지만 노자는 인용하지 마세요. 예. 사회자가 굉장히 좀 기분이 나쁘고 일단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들었어요. 뭐 이렇게 다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 거겠지만 그게 이제 저 어떻게 저래? 비현실적이야. 어떻게 아버지를 용서해? 이런 느낌으로 드린 질문이 아니라 감독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설정으로 영화를 풀어 나갈 수 있는 거는 또 이렇게 어떤 그 캐릭터들의 심리적인 게 있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예. 두번 씨. 순정은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네. 예. 약간 좀 뻘질문일 것 같긴 한데 그 저는 그러니까 노자 저 감독님 영화 네, 김정은 감독. 네. 그 마지막 결말이 저는 그러니까 전략상 해피엔딩 같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나요? 전략상? 네, 저 주인공의 입장에서 전략상 해피엔딩이고 그걸 아시고서 하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기억이 안 나시나요? 아, 네, 그 감사.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예, 또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기억납니다. 네. 전략적인 해피엔딩 네,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부양가족이 3인 이상 됐잖아요, 이제. 그래서 아버지의 노동 능력이 없음을 이제 친구한테 100 얼마 꿔가지고 다시 증명을 하면 군대를 안 가도 되잖아요. 아, 저는 그걸 몰랐네요. 저는 군대 가야 되는 건 줄 알았어요. 아버지가 이제 다시 완쾌해가지고 일을 나가야 되는. 아니었구나. 맞습니다. 맞는 거 같은데. 예, 지금 아까 이거 말씀하실 때 저는 이미 저렇게 되면 군대를 안 가도 된다고 생각.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군대를 안 가도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한 건 아니니까 굳이 밝히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아버지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저는 네. 리얼리티적인 이제 심장이 이해가 그러니까 못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해요. 못 받아들이지만 전략적으로 받아들였다고 생각을 이해를 했거든요. 예, 질문을 말씀하신 걸 이해했어요, 저도. 너무 방금 이해했어요. 이해하셨죠? 예, 군대를 안 가네요, 진짜 저렇게. 예. 예, 일단 질문에 답하자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당연히 저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리얼리티가 떨어진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전략상의 해피엔딩. 아니요. 죄송합니다. 리얼리티가 맞다고 생각이 저 영화는 리얼리티가 납득이 가능한 리얼리티라고 생각해요. 예, 오히려 더 현실적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 그렇죠? 맞죠? 네, 그래서 네. 그런 질문들이 나오고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약간 제가 확인차 아니에요. 그런 건가요? 질문 드려봤어요. 예. 제가 5년 만에 보다 보니까 제가 리얼리티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이렇게 좀 멍청한 질문을 해가지고 다시 확인을 한번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고맙습니다. 예, 또 다른 분 있으신가요? 예, 질문하시는 분만 하세요, 이렇게. 네,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다른 분이 혹시 질문하지 않을까 궁금해 기다렸었거든요. 첫 번째 영화에서요. 지금 질문하신 분하고 비슷한 질문인데 영화 이제 상영 보면은 이제 약자로 표현이 돼요. 어머니가 그 이제 의사를 욕하고 그 병원 군대를 가야 되면서 정부를 욕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난해서 그 고시원에서 살고 있고 그 기름을 넣을 때 그 뻔뻔한 문제죠. 이제 모든 걸 이제 약자로 표현해요. 근데 지금 저분이 질문하신 것처럼 그러면 주인공이 이렇게 당하는 입장으로 끝나야 돼요. 이기는 입장이 아니라 질문 그 영화 자체가 그러니까 이기는 입장으로 끝나니까 영화를 빨리 끝내버리는 거예요. 영화를 더 그 표현을 할 그 주인공이 더 비참한 상황으로 빠지게 만들 그러니까 영화를 계속 슬프게 봤는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당하는 입장으로 보다가 마지막에 너무 쉽게 이기는 걸로 끝나는 게 영화를 여기서 끝내고 싶으니까 감독님이 뭐 어떤 촬영 환경이 안 되거나 저는 이제 그런 입장에서 영화가 굉장히 아쉬웠어요. 더 비참하게 왜냐면 이 자본주의나 어떤 물질주의 어떤 이런 상황에서 그 최악의 상황 그 주인공이 그 이성을 잃어버려서 이제 아버지를 죽이게 돼요. 그러니까 물론 그게 근친 이런 뭐 도덕상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심각한 상황까지 가지 않을까 이제 막 공포를 집어넣잖아요. 근데 업고 오는 장면은 너무 좀 그거에 대해서 감독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질문 이어지고. 짧게 말씀드릴게요. 저기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고
예, 기억이 다 나는데요. 그 당시에 2009년인데 저기 88만 원 세대 뭐 이런 책 나오고 젊은 사람들 많이 힘들다 그러고 저기 독립영화제 아마 거기서 또 상했었는데 그때 그 거의 영화의 한 반 이상이 대부분 그런 젊은이들을 그리는 영화들이 주제인, 소재인 그리고 그런 결말들을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사회 현실을 그대로 이렇게 드러내는 어떤 그런 것들로 내는 영화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 상황 그 시절 그 한 5년 전에 상황은 그랬던 거고요. 저는 그때 비슷한 어떤 그런 소재를 갖고 영화를 만들 때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싶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 영화 속의 캐릭터들 그들이 각자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마음들을 소재로 영화를 갖고 싶었고요. 그리고 칼로 이렇게 뭐 싸우고 찌르고 죽이고 하는 게 싫었고요. 그때 당시에 그런 장면들을 찍기 싫었고 이게 그 분명히 저라고도 이제 시나리오 이렇게 좀 쓰고 돌리면 이제 다들 모니터링 받지만 이게 전략적인 어떤 엔딩 혹은 급하게 끝내는 엔딩 이런 걸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를 알았지만 그래도 저렇게 끝내는 게 그 당시에는 제가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또 제가 볼 때도 이게 진짜 해피엔딩이냐 또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 예. 군대를 가면은 오히려 이제 주인공이 그 당분간은 일을 안 해도 되는 본의 아니게 가족들을 먹여 살리지 않아도 되는. 근데 대신 군대를 안 가게 되면서 이 친구는 여전히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계속 더 진짜 실제로 부양가족이 한 명 더 늘어난 3명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찾아오게 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최악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렇게 이렇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좋지 않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들이 계속 이제 이어지고 뭐 감독님한테 그 친구는 몇 년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러면 저는 계속 그렇게 살지도 모르잖아요. 저 주인공 조명이라고 있다고. 센스 있으시다. 예. 고맙습니다. 예. 한 분 정도만 질문 더 받아볼까요? 예, 기다리시면서 저 팀워크 홍성현 감독님께 궁금했던 건데요.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 이제 뛰어 막 이러면서 그날의 그 운동회 그날을 계속 놓지 않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게 할머니한테는 굉장히 손녀딸과 손녀딸 이제 운동회장까지 가면서도 굉장히 티격태격하고 막 이러면서 가긴 하지만 할머니랑 손녀가 딱히 이렇게 관계가 나쁜 관계도 아니었고 그래서 그 할머니한테는 그 운동회의 기억을 못 놓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못 놓고 있었던 게 할머니한테 어떤 기억이었을지 손녀딸과의 좋은 기억인지 아니면은 그 고무신 계속 날아다니고 손녀가 그냥 멀리서만 바라보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기억이었을지 그런 게 좀 감독님 어떻게 생각하시고 한 건지 궁금합니다. 사실 회상을 들어가는 거는 지금 이 주인공 18살 이 학생의 기억으로 자꾸 가고 있거든요. 사실은 저희 할머니의 임종 이제 저의 경험에서 어떤 하나의 기억을 갖고 오면서 그 할머니 입장을 못 들어서 할머니가 사실 뛰어를 얘기를 하시는 게 어쩌면 6.25 때 누구한테 뛰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수도 있고 어떤 정말 다른 상황에서의 뛰어지만 저한테는 저 혼자 생각에는 그 뛰어가 나와의 기억이지 않았을까 하는 것들에서 시작이 돼서 사실은 이거는 이 손녀딸의 이 손녀의 회상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손녀가 자꾸 그게 그 회상을 같이 가고 있다라고 믿어서 이렇게 된 거고 사실 할머니의 회상은 다른 것이었든 아니면 정말로 그날이었든 이제 손녀가 사실 잡고 싶은 거는 그날이 같이 마지막을 사실은 손녀라고 하면은 아버지의 딸이니까 사실 아버지하고 엄마 저 둘이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손녀는 저 뒤에서 있지만 나랑의 비밀을 둘만의 어떤 것이 더 가까운 관계이지 않을까 하는 기억에서 자기 기억을 믿고 아마 회상으로 가는 그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할머니의 기억이. 예. 저도 또 비슷한 건 아니지만 저도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보다
저랑 할머니랑 훨씬 더 친했어요. 할머니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고 믿는데 그 돌아가시기 전에 뭐 굉장히 크게 둘이 싸운 적이 있어가지고 친한 만큼 이렇게 또 자주 싸우게 되잖아요.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그거를 이렇게 계속 사과를 드리고 싶었는데 못 드리는 데다가 이제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 영화를 보면서 그 운동회 옛날에 그 할머니가 뛰어 뭐 끈 이랬던 게 그 운동회 옛날을 그 임종 전에 떠올린 게 맞다면 그 기억은 할머니한테는 좋은 기억이었을까 아니면 손녀가 그렇게 막 멀리서 외면하고 이런 기억이었을까 그런 게 좀 궁금했었는데 감독님 말씀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아니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제 생각은 할머니가 좋은 기억으로 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 기억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기억이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는 있었죠. 예,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예, 한 분 더, 예, 마지막 질문. 영화 잘 봤고요. 닿을 수 없는 곳 감독님하고 춘정 감독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그 닿을 수 없는 곳에서 제가 영화에서 되게 좋았던 부분은 그 주인공 삼계탕을 먹고 나서 밖으로 나가는데 중간에 잠깐 이렇게 주변이 다 하얗게 하이라이트가 날아가가지고 이렇게 하나도 안 보이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게 저는 거기서 되게 약간 이상한 감정을 느꼈는데 그게 촬영할 때 이제 단순히 이제 그 날아간 게 의도적이지 않았는데 그냥 그렇게 된 걸 사용하신 건지. 근데 사실 결과적으로는 의도적으로 사운드도 거기서 일부러 빼시고 이렇게 조율을 하신 것 같긴 한데 그게 사전에 계획됐던 건지 좀 궁금하고요. 춘정 감독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결말이 이제 그 봉고차 이제 경찰서를 향한 봉고차에서 끝나는데 되게 그 경찰관하고 그 주인공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를 다 끝난 다음에도 계속 번갈아서 이제 카메라 왔다 갔다 하는 게 약간 잉여적이라고 느껴졌는데 잉여적인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데 또 거기서 어떤 감흥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결과물을 만드셨고 또 왜 봉고차에서 영화를 끝내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김미래 감독님 먼저 좀 오래 쉬셨잖아요. 말할 때죠. 아, 잉여적. 그 잉여적이라는 단어, 저는 이 영화가요, 제 의도는 모든 컷이 잉여적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서사가 있는 영화인데 서사를 지우는 게 제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그 서사를 최대한 지우기는 제가 실패했고 서사 없이 영화를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번에 처음으로 알았고요. 그러면 그 서사를 뚜렷이 드러내지 않고 최대한 희미하게 만들고 인물의 정서로만 가는 컷들 위주로만, 그래서 굳이 서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 예를 들어서 여자들이 그 양치질하면서 웃고 떠드는 씬이나 옥상에서 밥 먹기 전에 하는 실없는 농담이나 이런 게 전부 다 잉여적인 것들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가장 중요했어요. 그것의 정서의 몽따주를 연출하자는 게 제가 이 작품에서 가장 하고 싶었던 겁니다. 연출적인 욕심이었고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사회적인 카테고리, 조선족이라는 카테고리, 그리고 문맹, 보이스피싱, 많은 카테고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 결국에는 제가 내러티브 없이 영화를 만들 수 없음으로 인한 어떤 알리바이가 된 거죠. 근데 그 알리바이를 신중하게 사용하지 못해서 소재주를 전락할 수 있다는 자기 반성도 있고요. 네. 근데 마지막 컷도 그 앞서의 많은 컷들처럼 잉여로 만드는 것이 제 목표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잉여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나방의 어떤 컷을 읽어주신 관객분이 계시고 노래의 어떤 컷을 읽어주신 관객분이 계시잖아요. 각자 나름의. 그러니까 분명히 저도 그 둘 사이의 호흡이나 눈빛에서 이분들 중 한두 분은 그거 느끼셨을 거라 믿고 싶어요. 네, 그 잉여를. 예. 그리고 그렇게 끝난 건 이 이야기 자체가 잉여죠. 왜냐하면 춘정은 어떻게 될지 이제 다들 감이 잡히시겠죠. 이제부터 이야기가 진짜 시작인 거죠. 그 앞에 모든 영화는 잉여인 거죠.
예. 뭐라 그런 거지? 감독과의 대화가 이렇게 잉여스러울 수가 있는지. 예. 근데 정말 감독님이 되게 어렵게 답변을 하셨는데 제 귀에 들린 거는 딱 그건 것 같아요. 이런 감독님이 만든 여러 가지 의도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좀 정확하게 또 느껴주신 게 아닐까,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빨리 넘어가서 김재원 감독님. 예. 상대편 쪽. 네, 제가 이번에 상영하는 거 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건 많이 아쉬운데 사실 저 촬영은 필름으로 했고요. 현종이도 필름으로 했고 저기 아마 텔레시네라는 걸 거쳐서 아마 갔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삼계탕 먹고 나갈 때 그 필름으로 보면 완전히 번지는 게 굉장히 이렇게 쫙 이쁘게 이렇게 딱 번지고 사운드도 거기에 딱 맞게 이렇게 해갖고 참 저도 참 잘 찍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장면만큼이나 공들여 찍었고요. 예, 굉장히 이런 걸 찍어야겠다 마음 먹고 저 스테디캠이고요. 또 저게 화면 필름 카메라 저게 나르려면 포커스 닿는 거가 앞에 하나 더 있어야 돼요. 그래서 포커스 조정하는 것처럼 앞에 노출 조정하는 게 원격으로 스테디캠이니까요. 조정이 돼야 날랐다가 다시 조리기가 좋아지고 예, 그런 것들 하면 그거 한 회에 하나 빌리는 데만 스테디캠 70, 저것만 30 이렇게 예, 물론 다 공짜로 빌렸지만 그렇게 의도적으로 찍은 장면이고요. 저게 이미 5년 됐으니까 유효기한 지났다고 말씀드리면 예전에 영화 100주년 기념인가 칸느 100주년 기념인가 그 영화 감독 한 50명 정도가 이렇게 단편 만든 영화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제가 공부는 촬영 공부를 했는데 거기 알프스 컬로니인가 임마누엘 루베츠키가 이렇게 직장 그들 각자의 영화가 거기에 나오는 건데 이제 막 영화 보다가 어느 여자가 이렇게 혼자 영화 보다가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나가요. 이렇게 막 나가갖고 뭐 이렇게 눈물 흘리는데 알고 보니까 장님이었던 거예요. 근데 영화는 이렇게 느꼈다. 그게 딱 한 컷이었어요. 이렇게 스테이크하면서 가는. 예, 그걸 보고 야 저렇게 만들 수도 있나? 그래서 약간 베낀 건데 누구나 저걸 보면 저 얘기를 하겠지 했는데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만큼 안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나름 이렇게 느껴지시는 분이 있으니까 저도 나름 보람이네요. 필름으로 만들어진 영화를 필름이 아닌 매체로 상영을 하게 되면 좋은 것도 좋은 점도 있겠지만 안 좋은 점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영화를 보는 관객으로 볼 때도 아쉬운 점들이 많이 있는데 만든 사람은 오죽할까라는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이게 디지털 2000년도부터 이렇게 쭉 나오면서 2009년이 됐을 때는 그때도 필름이 조금씩 많이 사라졌을 때죠.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니었고요. 예, 죄송합니다. 예, 급격히 사라진 거는 2010년 이후였는데 저 때만 하더라도 필름이 훨씬 좋다는 인식이 분명히 있었고요. 내가 하나 영화를 단편으로 마지막으로 찍을 수도 있는데 저거는 내가 최고의 지금 현존하는 최고의 퀄리티로 찍어야겠다 라고 했는데 5년 만에 바로 이렇게 되어버리네요. 필름이 거의 사양이 되고 저게 밑에 자막 보면 아시겠지만 코닥 필름에서 지원받아고 찍었는데 코닥이라는 회사 자체도 지금 5년 만에 불과 5년 만에 된 현실이 지금 갑자기 이렇게 간극이 확 줄어드네요. 진짜 필름 작업하시는 감독님들도 다 이제 디지털로 작업을 하고 갑자기 또 우울해지네요.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좋은 작품들로 이렇게 인디스토리 15주년 기념 영화제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계속 만들어 오신 거잖아요, 영화들을. 그래서 한국 독립영화계를 또 이렇게 풍성하게 해주신 이 네 분의 감독님께 박수 아직 아니고요. 예, 마지막으로 인사 한 말 듣고 뭐 어디 영화제에 또 상영이 예정돼 있으니까 보러 오시라 이런 얘기나 저 지금 뭐 해요 이런 얘기 포함해서 인사 한 말 드리고 보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 영화 아까 말씀드렸을 때 촬영을 전공하고 저거 만들 때 당시도 한참 상업영화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상업영화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오랜만에 이렇게 보니 더 좋고 예, 이렇게 같이 뵙게 되니까 참 예, 감회가 새롭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 영화 2010년도에 만들었고요. 그 이후에는 전 사실 대학에서 연기를 전공했어가지고요.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연기 지금 강사로 나가고 있는 바람에 제가 사실 준비하고 있는 작품이 있는데 이제 내년에는 조금 더 긴 걸로 찾아갈 수 있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해운대 소녀 이후에 제가 또 두 편의 단편을 또 맡은 게 있는데 또 기회가 되면 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홍보를 하면 하나는 사진사라는 영화고 하나는 군인과 표범이라는 영화인데 이제 뒤에 말씀드린 영화는 이제 올해 서울독립영화제 개막작에 포함되어 있는 옴니버스 영화인데요. 거기 포함된 영화인데 혹시 기회가 되시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추운 날 늦게까지 평일 저녁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덧붙이자면 인디스토리는 저는 제 단편 3편을 전부 다 배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미처 손이 닿지 못하는 곳까지 제 영화 부족한 영화 상영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춘정은 서독제에서 다시 한번 보실 수 있고요. 저는 지금 잉여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예. 다음 영화를 감독님들 다 만들고 이러시면 큰 문제가 없는 이상 다 인디스토리와 계약을 맺는 걸로 다음 작품은 대답은 뭐 안 하시네요. 장편 영화 상업 장편 가능하실까요? 뭐 못하는 거 없어요. 뭐 해외 영화도 하고 막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네, 다큐멘터리도 하고. 그 인디스토리 15주년 영화제 인디고 영화제였는데요. 24일까지 계속됩니다. 이번 주 일요일까지 계속되니까 못 본 영화들 그리고 한 번 더 보고 싶은 영화들 있으면 이곳에 다시 오셔서 영화제 꼭 다 즐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민환 감독님, 이종원 감독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주엔 또 서울독립영화제가 개막을 합니다. 인디스페이스랑 그 압구정 CGV인가요? 거기서 열리는 서울독립영화제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그리고 여기 영상제로 자주 오실 텐데 우리나라 최고의 기획전의 전당이라고 불릴 정도로 좋은 영화들,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상영하니까 여기도 좀 자주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네 분의 감독님께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